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시나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첫 마디부터 마음이 다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은 참 센스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말을 참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서일까요? 아니면 표정이 온화해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말을 하는데도 관계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센스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도 아닙니다. 그것은 첫마디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파는 인생이고 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읽는 자, 인생 타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판도 함께 하세요. 첫 번째는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첫마디입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62세 박미숙 씨를 마주한 친구 이순자 씨는 늦게 도착한 박미숙 씨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버스를 잘못 타서 한참을 돌아왔고 무릎도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사정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순자 씨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말들이 모두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오느라 늦어졌어. 박미숙 씨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이야기도 버스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지만 박미숙 씨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숙 씨는 다른 친구 정경숙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박미숙 씨는 같은 이유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경숙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 난 오는데 차가 막히더라. 앉아서 물 한 잔 마셔. 박미숙 씨는 이 말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버스를 잘못 탄 이야기며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순자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마디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초기 방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대화 초반 3초 안에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면 뇌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방어를 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경숙 씨의 첫마디는 무엇을 전제했을까요? 당신에게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전제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평가받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박미숙 씨의 뇌는 방어를 풀고
편안한 대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분비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센스 있는 첫마디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안전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신문하지 않겠다. 당신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안전함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먼저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화는 논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첫마디로 상대방의 어깨에 힘을 빼주는 것, 그것이 센스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당신이 먼저 궁금한 사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67세 김철수 씨는 오랜만에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일로 의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동생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별일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듣자 괜히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석 얘기가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의논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니, 추석에 말이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려 한 건데. 너 바쁘면 그냥 나중에 얘기할까? 응,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 씨는 묘하게 서운했습니다. 동생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잘 챙겨주는 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는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에 거주하시는 70세 최영희 씨는 천안 사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도 추석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릎은 괜찮으신가 해서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아프시진 않고요. 최영희 씨는 이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 상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딸이 먼저 추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추석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올라갈까요? 최영애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추석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두 전화 통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철수 씨의 동생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형이 갑자기 전화를 하니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첫마디가 만든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구화와 인격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수단으로 느껴질 때,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대화 의욕을 급격히 잃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는다고 느낄 때 관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무슨 일이야? 라는 질문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내가 전화한 데는 어떤 용건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는 상대방을 용건의 통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는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하다. 이 전제는 상대방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합니다. 용건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안부가 먼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윤리학의 핵심 원칙이지만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할 때, 즉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용건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용건보다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안부를 묻고 상태를 확인하며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화는 정보를 교환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먼저 부르면 말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정답을 서두르지 않는 여유입니다. 상계 주공 3단지 아파트 반상회 날입니다. 65세 한국 남씨는 평소 동네 산책로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어르신들이 걷기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씨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산책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민원이 일정 수 이상 들어가면 예산을 배정한답니다. 한국 남씨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실제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님이 이미 다 알아보셨으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는 금방 끝났고 다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어르신들은 산책로가 불편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날, 이번에는 68세 정민호 씨가 같은 주제를 꺼냈습니다. 정민호 씨도 산책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산책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며칠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71세 김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습니다. 구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른 동네가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던데요. 정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다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 민원도 효과적이던데 혹시 세 가지를 다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모임에서는 역할을 나눠서 여러 경로로 동시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회의는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국남 씨의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부터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각할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주인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느낄 때 그 결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따를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던지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상대방의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결정됐구나. 내 의견은 필요 없는 거겠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항상 질문으로 시작했고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절대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센스 있는 시작은 정답을 던지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할 공간을 남깁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잠시 보류하며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더 나은 결론을 만들도록 합니다.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생각을 나누는 양방향 길입니다.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결론을 늦출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길에 동참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는 당신 말을 먼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해 초등학교 13회 정기 동창 모임 날입니다. 66세 오정희 씨와 강수진 씨가 건강식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강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는 홍삼이 제일 좋더라고. 먹고 나서 확실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오정희 씨가 바로 대꾸합니다. 아니야. 나는 오메가3가 훨씬 낫던데. 홍삼은 사람마다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좋잖아. 강수진 씨도 지지 않고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오메가3는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던데. 홍삼은 그래도 먹기 편하잖아. 요즘 오메가3는 냄새 안 나는 것도 많아. 내가 먹는 건 전혀 냄새 안 나는 제품이거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각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려는 분위기가 됩니다. 결국 둘 다 약간 언짢은 기분으로 화제를 바꿉니다. 각자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창 모임 중인 옆 테이블에서 이미자 씨와 박정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정자 씨가 말합니다. 나는 요즘 홍삼을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확실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이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느꼈었구나. 홍삼이 너한테는 잘 맞나 보네. 나도 홍삼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박정자 씨가 물어봅니다. 너는 요즘 영양제 뭘 챙겨 먹고 있어? 이내 이미자 씨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며 아니, 내 얘기는 이따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 좋아졌는지 말 좀 더 해봐. 홍삼을 얼마 동안 먹는데? 박정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어떤 제품을 먹는지, 가격은 어떤지까지 자세히 나눕니다. 이미자 씨는 중간중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며 경청합니다. 박정자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미자 씨가 말합니다. 나는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잘 맞더라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는 홍삼이 맞으면 그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정자 씨도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그러게 말야 오메가3도 좋다면서 어떤 점이 좋아?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편안하게 나누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의 방법도 궁금해하는 건강한 대화가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정혜 씨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의견을 너무 빨리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야로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토론이 되고 토론은 승부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관계 만족도가 유지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가 생깁니다. 이미자 씨는 자기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있다 하고 라는 말은 작은 말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먼저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센스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꺼내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내 말이 급하게 느껴져도 잠시 참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센스입니다. 내 말을 늦출수록 관계는 빨리 열립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늦게 말할수록 그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존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해주는 온기입니다.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윤미선 씨가 오늘 겪은 일을 회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랍니다.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서 있기도 힘들고 해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버스에서 자리도 안 비켜주더라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옆에 앉아있던 70세 서영숙 씨가 바로 말을 받습니다. 에이, 그게 어디다 그런가. 착한 애들도 많은데 언니가 젊은이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른 거야. 이해해야지. 윤미선 씨는 순간 기분이 상합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윤미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속으로는 내 말을 이해 못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윤미선 씨는 다른 모임에서 같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기서 74세 한복순 씨를 만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버스 타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도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서서 왔다니까요. 한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버스에서 서 있는 게 힘드시죠?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윤미선 씨는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자리 문제가 아니라 요즘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한복순 씨는 계속 듣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나눕니다. 어떤 날은 젊은이가 먼저 자리를 양보해서 감동받았던 일, 또 어떤 날은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던 일.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점점 대화가 깊어집니다. 대화 끝 무렵 윤미선 씨가 말합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 친절한 젊은이들도 있긴 했네요.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었거든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영숙 씨는 윤미선 씨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윤미선 씨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정받는 느낌은 논리적 설득보다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할 때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입을 닫습니다. 공감과 인정은 다릅니다. 공감은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느끼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영숙 씨는 공감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부정했습니다. 그게 어디 그런가라는 말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한복순 씨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0세기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는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똑같이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윤미선 씨처럼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으면 스스로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인정받으면 스스로 더 넓은 시각을 찾아갑니다. 오늘 한 번은 동의 대신 인정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로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센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숨을 고르게 하는 말, 용건보다 사람을 먼저 부르는 말, 결론을 미루고 여지를 남기는 시작, 자기 입장을 잠시 내려놓는 말,
그리고 공감이 아닌 인정으로 여는 말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센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첫마디 하나로 대화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중에 어떤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앞에 5가지가 관계를 여는 문이었다면 이제 살펴볼 3가지는 우리가 무심코 닫아버리는 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음표 뒤에 숨은 마침표입니다. 명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명일동에 사시는 72세 김순옥 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유튜브에서 본 새로운 방법으로 시금치 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먼저 넣지 않고 나중에 넣는다고 합니다. 김순옥 씨는 평생 요리를 해왔고 나물 묻히는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참기름은 먼저 넣어야 간이 잘 배는데. 며느리는 손을 멈추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실 며느리도 이 방법이 정말 나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냥 짧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식감이 더 좋다고 해서 해봤어요. 김순옥 씨는 그래도 원래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요리를 마쳤습니다. 그날 명절 준비는 이상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마포에 사시는 69세 최옥순 씨의 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무를 새로운 방법으로 묻히고 있었습니다. 최옥순 씨도 평생 요리를 해왔고 전통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네. 어디서 배운 거야? 나도 한번 배워볼까? 며느리는 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참기름을 나중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오래 간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빨리 찾네. 나는 평생 먼저 넣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 둘 다 한번 만들어서 비교해 볼까? 며느리는 기분 좋게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2가지 방법으로 나무를 만들어 맛을 비교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결국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명절 준비는 웃음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김순옥 씨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중립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건 잘못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평가적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형태는 질문이지만 내용은 평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질문 형태로 포장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0.3초 안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가, 지지하는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가형 질문을 들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최옥순 씨의 말은 무엇을 전제했을까요? 새로운 방법이네라는 말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나도 배워볼까? 라는 말은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투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궁금증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질문이 관계를 여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담긴 의도가 관계를 엽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빨리 내려진 결론의 무게입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기초 수업 시간입니다.
68세 조영달 씨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무직을 했고 요즘도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5세 장기철 씨는 스마트폰이 서툽니다. 카카오톡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메뉴를 누르고 있습니다. 조영달 씨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죠. 자, 제가 해드릴게요. 조영달 씨는 장기철 씨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빠르게 조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장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기가 미안합니다. 조영달 씨가 친절하게 해준 것인데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무안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장기철 씨는 더 이상 조영달 씨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옆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예 그냥 넘어갔습니다. 같은 수업 내에 다른 상황입니다. 70세 한명숙 씨도 같은 상황을 목격합니다. 옆 사람이 스마트폰 조작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씨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막히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명숙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제 폰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여기를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볼게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상대방은 천천히 따라합니다. 중간에 실수하자 한명숙 씨가 말합니다. 거기서 이쪽을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결국 상대방은 스스로 사진 저장에 성공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제 알겠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조영달 씨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부터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의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했을 때 그것을 진짜 배웁니다. 남이 해주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 순간에는 이해한 것 같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기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는 말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아버립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한명숙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범을 보인 후 상대방이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격려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 시도할 의욕도 잃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결론부터 던지는 말은 겉으로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하고 실수하고 배울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결론이 떠올라도 첫 마디에서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대신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로 바꾸는 것.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인사 없이 시작된 대화의 온도입니다. 당진에 사시는 67세 백철호 씨는 오랜만에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배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 사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부탁했던 서류 진행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후배가 아는 사람을 통해 관공서 일을 처리해 주기로 했거든요. 벨이 울리고 후배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게, 지난번에 부탁한 그 서류는 어떻게 됐나?
후배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언제쯤 될 것 같나? 글쎄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알겠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지. 네, 다 되면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백철호 씨는 필요한 정보는 얻었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후배가 피곤해 보였고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후배 역시 전화를 끊고 나서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형님은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탁받은 일은 해드리겠지만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저녁 춘천에 거주하시는 65세 신광수 씨도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광수 씨도 후배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후배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건강은 괜찮고? 후배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요즘 어떠세요? 나야 뭐 별일은 없어.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무릎이 좀 쑤시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 자네 가족들도 다 건강한가? 네, 다들 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두 사람은 한참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건강 상태, 가족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그러다가 후배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형님, 작년에 부탁하신 서류 말인데요. 아직 다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거?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 자네가 바쁜데 부탁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뭘.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 이거 끝나면 한번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세. 그러시죠. 형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신광수 씨는 기분이 좋습니다. 후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후배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형님은 나를 아직도 챙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받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백철호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바쁜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오히려 관계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연결이 생략되면 대화는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건너뛰고 용건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이 수단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낍니다. 모든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먼저 열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용건이 급해 보여도 감정의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신광수 씨는 시간을 들여 감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이 투자가 있을 때 용건도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문을 열면 상대방이 먼저 용건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을 느낍니다. 감정을 건너뛴 대화는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바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전화할 때마다 용건만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무슨 부탁하려고 전화하셨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감정을 건너뛴 대화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관계는 용건의 연속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유지할 때 용건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센스 있는 사람들의 첫마디와 반대로 관계를 닿게 만드는 첫마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입니다. 첫째, 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첫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태도의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먼저 부르고 결론을 늦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까, 닫을까? 이 말이 상대방을 안전하게 만들까, 방어하게 만들까? 이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일까, 평가하는 말일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첫마디 하나로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만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계를 바꿉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의 첫마디를 바꾸고 내일 또 하나의 첫마디를 바꾸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의 관계가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보다 판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타짜였습니다.